안녕하세요. 베스트홈이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오늘은 환자들이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같은 개수의 배아를 이식한다고 하면 당연히 3일 배아보다는 5일 배아가 임신율이 좋죠. 왜 그러냐면 5일 배아는 착상 직전의 배아인데 3일 배아를 우리가 배양을 할 때 하다가 보면은 5일까지 가는 애도 있고 못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상태를 모르고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수를 넣는다고 하면 당연히 5일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만약에 3일 배아를 35세 이상에서 이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3개까지 우리가 이식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5일 배아를 우리가 이식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2개만 이식을 하는 거를 허용하는 거를 보면 확실히 5일 배아가 더 착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3일까지는 잘 가는데 그 이후부터 배아들이 잘 안 간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3일 배아를 가지고서는 이 배아가 정말 잘 갈 것이다 라는 예후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 시술하는 환자라고 하면 3일 배아를 하던 5일 배아를 하던 크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착상에 실패를 한 경우에는 진짜 이 배아가 잘 가서 착상이 잘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5일까지 키워서 조금 더 좋은 배아를 만약에 2개만 이식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X.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환자분들이. 왜냐하면 안 좋은 배아를 넣으면 혹시 기형아가 출산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임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아 등급이 안 좋으면 1차적으로는 착상률이 낮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착상이 됐다고 하면 발달이 잘 안 돼서 이제 안 좋지만 유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식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배아를 만들어서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정답은 신선배아든 동결배아든 배아가 좋아야 임신이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아를 동결을 할 때는 이게 이제 한 스텝을 더 거치니까 만약에 이 배아를 얼렸다 녹였을 때 배아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는 배아들을 동결을 하는 거지 아주 등급이 낮은 애들은 동결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결 배아가 임신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난소 과자흑증이 생겨서 이 사람이 신선배아 이식을 못하고 동결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난소 과자흑증이 안 생겨서 신선배아 이식을 했을 때 임신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아가 좋은 경우에는 동결을 하고 배아가 안 좋은 경우에 동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배아를 동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녹였는데 배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배아는 이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잘 읽어보면 어느 센터든지 동결배아 이식의 임신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신선배아 이식보다 동결배아 이식의 임신율이 낮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조금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환자분들은 신선배아 이식보다 동결배아 이식이 임신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배아를 넣어야지 신선배아 이식이 되던 동결배아 이식이 되던 임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내막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배아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임신이 되는 거지 이게 꼭 신선 때 임신이 된다. 동결 때 임신이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선 배아가 되던 동결 배아가 되던 일단은 배아가 좋으면 저는 임신율은 확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실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배아를 만들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신선을 했을 때도 진짜 배아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또 좋은 게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동결도 해보고 신선도 해보고 하는 거지, 진짜 한 방에 딱 좋은 배아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임신돼요. 우리가 이제 동결 배아를 해동을 해서 배아의 등급이 바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얼렸던 배아를 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난임센터들, 우리 베스트홈 여성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배양기에서 반나절 또는 한나절 정도 그거를 조금 더 배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아가 이렇게 싸고 있는 막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보통 그걸 우리가 이제 부화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배아나 아니면 완전히 부화된 그런 배아들은 착상 직전의 배아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아가 형성이 되면 이 배아는 착상이 잘 될 것이다, 임신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해동 직전의 배아가 배아의 발달 단계가 바뀐 거니까 배아 등급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약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등급이 바뀌었다 그러면 1등급이 2등급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착상 직전의 배아로 만들어지면 이거는 배아 등급이 좋다, 이런 배아들은 임신이 잘 될 것이다, 착상이 잘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등급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똑같죠, 어레스트.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등급은 우리가 얼리기 전에 등급이니까, 물론 진짜 막 조각조각이 나서 그거를 이제 다운그레이드로 이제 카운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똑같이 줘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발달 정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걔가 배양이 되면 세포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착상을 향해 가는 배아의 형태로 바뀌면 등급이 좋아졌다, 등급이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있거든요.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생리가 불순이 오고, 생리가 불규칙하면 배란이 안 되고, 배란이 안 되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난임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배란이 잘 안 되는 사람, 나팔관이 막힌 사람, 정자가 안 좋은 사람, 거의 이게 60, 70%를 해당하는데, 이 30%에 해당하는 배란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임신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배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와가지고 나도 다낭성 난소인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생리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생리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젊은 여성들은 앞으로 쓸 난자들이 많으니까 난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초음파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낭성 난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두 가지는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막 혼동돼서 쓰다 보니까 환자들은 이제 나는 다낭성 난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와서 얘기를 해보면 생리도 잘하고 난포가 많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뭐 시술 안 해도 배란 잘 되니까 임신도 잘 되고 이런 거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생리불순이 있고 배란이 안 되니까 뭔가 배란이 잘 되게끔 뭐 약을 먹는다든지 뭐 배란 유도 주사를 맞는다든지 해서 배란이 잘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임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난포는 많죠. 그렇지만은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임신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난저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극난저는 난자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난자가 나오나,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약을 좀 쓰겠죠. 약을 써서 나오나,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연주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리 주사를 많이 써도 난자가 하나밖에 안 자라는데, 우리가 보통 아무런 약을 안 써도 난자가 한 달에 한 개는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사를 맞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느라고 아픈데 딱 하나밖에 안 자란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자연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자의 질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난자를 키울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난자를 키울 수도 있는 난자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자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저는 우리가 난포자극 호르몬, FSH라는 호르몬을 매번 생리할 때 측정을 해요. 그런데 그 호르몬 레벨이 보통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정상 레벨인데 이 호르몬이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체크를 해보면 20도 나왔다가, 어떨 때 체크해보면 30도 나왔다가, 어떨 때 체크해보면 10도 나왔다가, 같은 환자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렇게 과정을 보면 확실히 FSH, 난포자극 호르몬이 높은 주기에서는 난자가 잘 안 나오거나 뭐 공난포가 나올 수도 있고 배란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난자가 나와도 난자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난자의 질이 떨어져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난자에 대한 문제를 그 사이클에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난자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생리 때 오시면 한번 그 난포자극 호르몬을 측정을 해서 그 호르몬 레벨이 높지 않은 사이클에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은 난자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보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번 달은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가 조금 호르몬이 떨어지는 달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잘 안 떨어지면 뭐 피임약 같은 호르몬을 써서 조금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달에 해본다거나,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안 좋은 달에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한 달 먼저 가려다가 2달, 3달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날을 체크해서 그 달에 하면 난자질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프로그레스를 그러니까 환자들의 그간의 이제 치료한 과정들을 기록을 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 어떨 때는 잘 나오고 어떨 때는 잘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측정하신 호르몬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한 20 정도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에서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주관적으로 얼마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FSH 호르몬이 이번 주기에 막 20 정도 됐는데 우리가 초음파를 보니까 난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얘네들 좀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그런 달에 또 좀 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딱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기준을 딱 정해서 하기에는 어렵고, 원래 극난자 환자들이 그래요. 이게 딱 뭔가를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게 매달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 보면서 그런 주기를 좀 찾아가야지만 조금 더 양질의 난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런 달에 좋은 배아를 만나서 임신에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